그러면 저번 주까지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함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질문 없으시면 네, 이번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레이랑 클래스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어레이는 뭐냐면 한글로 배열이라고 해요. 배열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 개의 변수를 같은 형태의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뭐 100개, 1000개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선언하고 한 번에 이제 어떤 값을 이제 변형하거나 저장하거나 뭐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이제 배열이라 그러고요. 여러 개의 이제 변수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는 뭐냐면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되게 이상한 레퍼런스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 자동차 설계도가 있어야지 양산을 할 수 있죠. 똑같은 형태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계도를 하나 설계를 해놓으면 간단하게 생성자라는 녀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첫 번째 어레이, 배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변수 배울 때 그거 했었죠. 렉탱글을 하나 그리고 렉탱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면 변수가 하나 필요했었죠. 그래서 A라는 변수를 가지고 렉탱글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A, 뭐 B, 10, 1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에다가 계속 1을 더해서 넣어주면 렉탱글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도형을 하나 이동시키고 싶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변수가 하나만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도형을 두 개 이상 이동을 시키고 싶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변수가 최대한 두 개 이상 필요하겠죠. 만약에 세 개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세 개가 필요할 거고요. 많이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그 움직이고 싶은 도형의 개수만큼 변수를 선언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뭐 한 22개, 지금 22개지만 100개, 1000개까지 가면은 선언하기도 귀찮고 나중에 값을 변형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배열이라는 자료형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같은 형태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하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 번에 변형하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를 같이 보시면 인트 형태의 22개의 변수를 하나의 배열로 이제 선언하고 생성을 한 그런 예제인데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만약에 인트 형태의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 자료형을 써주고요. 인트라고 자료형을 써주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를 써주시면 돼요. 대괄호 열고 닫고는 딜리트 키 아래 왼쪽에 있죠. 대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배열에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변수 선언할 때는 그냥 이렇게 했었죠. 자료형 쓰고 바로 변수의 이름 써줬죠. 근데 배열을 선언할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요거밖에 없는 거죠. 바로 열고 닫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배열을 선언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까지만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 배열 A라는 그 자료 안에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자료를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배열 같은 경우, 아니,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만 하면 메모리에서 양동이 하나를 빌려왔잖아요. 근데 배열은 좀 다른 게 선언만 하면 바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선언을 하고 나서 몇 개의 양동이를 빌려올 건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배열을 생성한다 그래요. 배열을 생성하는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동이를 메모리로부터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사실상
배열 A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도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뒤에 있는 배열 생성자를 호출을 하셔야 돼요. 배열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는 먼저 new라고 써주고요. 그냥 새로운 메모리를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new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메모리를 갖고 올 건지는 뒤에다가 자료형을 써주시면 되고, 대괄호 열고 그 배열 안에 지금 생성할 양동이의 개수를 써주시면 돼요. 변수의 개수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열에 22개의 양동이, 22개의 변수를 이제 생성을 했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해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까지는 배열 안에 변수를 추가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배열 안에 변수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요소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엘레멘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22개의 엘레멘트, 요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 엘레멘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에는 1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0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100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다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엘레멘트들이 다 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그래서 배열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저장소를 엘레멘트라 그러고요. 각각의 이 엘레멘트에는 이 숫자들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0부터 21까지 할당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가장 첫 번째 엘레멘트의 이 숫자는 0이에요. 이 숫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인덱스라 그래요. 인덱스는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0에 있는 요소는 요놈이겠죠. 인덱스 14에 있는 요소는 여기겠죠. 네, 그래서 요소의 주소를 인덱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덱스는 항상 보시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이제 배열에 있는 요소의 인덱스를 정할 때 0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숫자를 1부터 세는 게 아니라 0부터 센다라는 이상한 얘기도 있고, 근데 정말로 코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숫자가 1부터가 아니라 당연히 0부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그 디자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하드웨어에 이제 메모리들을 접근을 할 때 메모리도 다 그러니까 메모리에도 다 이제 주소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메모리가 보통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보통 접근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는 0이랑 1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소들을 저장을 할 때 이 01, 이진수로 저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메모리는 당연히 0부터 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메모리는 뭐 이렇게 되겠죠. 001. 세 번째 메모리는 010 뭐 이런 식이 되겠죠. 0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이진수들인데 얘를 10진수로 바꾸면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간 뭐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프로세싱이나 뭐 자바나 C++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런 배열 같은 이제 자료형에서 첫 번째 요소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걸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이. 근데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그렇게 껄끄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배열을 22개짜리의 요소를 갖는 인트형 배열을 하나 만들었다 그랬을 때 그 각각의 요소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좀 잘리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려면 배열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주소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그 배열 A 중에서 배열 A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0 하면 거기에다가 지금 A 0이라고 이제 첫 번째 요소 접근을 하고 거기에다 1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A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겠죠. A 1에 지금 2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A 2 세 번째 요소겠죠. 배열 안에 있는 세 번째 요소 A 2라고 해서 세 번째 요소 접근을 하고 세 번째 요소에는 3을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계속 저장을 하면서 A에 있는 마지막 요소 A21에는 22를 저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일이 다 요소 그 배열 안에 있는 요소에 일일이 다 접근을 해서 거기에 숫자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매번 다 배열의 요소 접근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인덱스 주소를 써가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덱스 주소가 일씩 증가할수록 저장하는 데이터도 똑같이 일씩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소 안에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규칙성이 있을 때는 뭘 이용하면 될까요? 지금 보면 이게 22개의 라인일 텐데 이 22개의 라인을 2개의 라인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오르프 쓰면 되겠죠? 그쵸?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쵸? 요 코드랑 똑같은 기능인 거죠. 볼까요? 자, i는 0부터 21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i가 처음에 0일 때는 a0에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i가 1이 증가해서 i가 1일 때는 a1에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쭉 반복되다가 a가 21일 때는 22가 들어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배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편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배열과 관련해서 이제 예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룹에. 예제를 먼저 받으시고요. 위크 6 이그젠플스 압축 파일이 있어요. 얘를 압축을 푸시면 어레이 이그젠플스 2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레이 이그젠플스의 어레이 그래프 1을 같이 한번 볼게요. 얘를 보기 전에 얘가 너무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좀 코드를 실행을 해볼까요? 네. 배열을 이용해서 렉탱글을 10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각각의 다른 속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렉탱글들을 그려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배열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죠. int a1 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됐죠.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선언을 해놓고 렉탱글을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그렸죠. 그래서 20,20 A2는 50,20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그래야 됐었죠. 3, 4, 5, 6, 7, 8, 9, 10.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하겠죠. 지금 렉탱글 10개밖에 안 그리는데도 이렇게 되게 번거롭죠. 350, 400, 460 하면 10개의 렉탱글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렉탱글을 각각의 다른 속도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각각의 변수에 다 다른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3, 4, 5, 6, 7, 8, 9, 10, 5, 2, 3, 4, 5, 2, 3, 5. 이런 식으로 10개의 렉탱글이 각각 다른 움직임을 만들게 하려면 이렇게 10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서 각각 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각 다 이제 다른 숫자로 더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배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선언하고 값을 바꿀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 10개의 변수를 하나의 배열로 선언을 해볼게요. int a 괄호 열고 닫고 a 하고 new int 몇 개죠? 10개죠? 10.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요놈들을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이놈들도 다 지워버리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 int는 i는 0부터 i는 10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a, i에다가 i를 넣는 거죠. 다음에 렉트를 그릴 때 ai에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i 곱하기 몇이 될까요? 50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개의 렉탱글을 더 짧은 이제 코드에다가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렉탱글이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규칙적으로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이제 속도가 다 달랐었잖아요. 그렇게 해주려면 셋업에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0부터 i는 10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ai 속도를 위한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s new int 10 자, 여기에다가 si에 랜덤한 숫자를 넣고요. 1부터 8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si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 증가하는 거랑 관계없이 랜덤한 속도가 적용이 돼서 그 속도를 가지고 렉탱글들이 이동을 하겠죠. 실행을 할 때마다 각각의 렉탱글이 각각의 렉탱글들의 속도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제를 실행을 해보시기 전에 여기까지 같이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똑같이 한번 쳐보시고요. 네. 지금 보여드린 코드가 이제 잘 실행이 되시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다른 움직임들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거 많겠죠. 10개의 뭐 렉탱글들을 고정을 해놓고 크기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 컬을 바꿀 수도 있고
벡터가 되게 굳어서 이게 1로 보이네요. i예요 이거. 진짜 i. 랜덤 함수라는 게 2랑 4 사이에 있는 실수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1.2가 나올 수도 있고 3.9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실수를 그대로 실수형 배열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실수는 일정 배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얘를 숫자를 없애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는 그런 숫자가 나오겠죠. 1, 2, 3 중에 하나 스피드가 S에 이제 1, 2, 3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들어가고 A를 반환시켜주는 그래서 어떤 놈은 속도가 1로 움직이고 어떤 놈은 3으로 움직이고 어떤 놈은 2로 움직이고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되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지금 반복문을 가지고 S0부터 S49까지 어떤 데이터를 넣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랜덤을 안 넣고 여기다가 그냥 다 1만 넣으면
S0부터 X49까지 다 1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S를 가지고 A의 위치를 변화를 시키면 일립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1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를 가지고 A0이 첫 번째 놈이고 A2가 두 번째 놈이고 A3이 세 번째, A0이 첫 번째 놈이고 그게 됐어요. 근데 A0부터 49까지 계속 1만 더해 넣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S가 0부터 49까지 다 1이니까 A가 0일 때 S0이 들어 A가 A0일 때 S0이 들어가는데 S0은 1이고 A1일 때 S1이 들어가는데 S1도 1이잖아요. 보면 이런 식으로 1을 더해서 넣으면 A0부터 A49까지 들어오고 한 번 실행될 때마다 계속 1이 더해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A가 0일 때 계속 1 더해놓고 A가 1일 때도 계속 1 더해놓고 만약에 여기다가 I를 더해주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A가 0일 때는 0을 더해서 넣으니까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 누구고? I가 0일 때 A는 0이잖아요. I가 0일 때 A 0이잖아요. A 0에 0을 계속 더해 넣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안 움직이겠죠. 그 다음 이제 또 높일 때 I가 1이 되겠죠. 그래서 A1에 1을 계속 더해 넣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원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I가 또 1 증가해서 I가 2일 때는 A2에 2를 계속 더해 넣겠죠. 그러면 세 번째 일립스는 속도 2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I가 커질수록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놈 다 그냥 랜덤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랜덤한 속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S라는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S에다가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뭐예요? 1이랑 5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를 발생을 해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랜덤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여기에 뭐 1.2든 4.9든 3.2든 어떤 실수가 생기겠죠. 근데 얘를 바로 저장하려고 그랬더니 그 S는 뭐예요? S는 인트 형태잖아요. 인트 형태면 실수를 저장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항변한 실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이 날아가면서 정수형 변수에다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정수형 변수라기보다는 정수형 배열 안에 있는 요소에 넣어주는 거죠. 정수형 배열 안에 있는 요소에 넣어주기 위해서 인트를 항변환을 하고 이 S를 가지고 AI를 바꿔주면 랜덤한 그 속도로 일리트들이 움직일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I를 쓰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여기 초기화만 하고 있지 여기에서 드로우에서 쓰고 있지는 않죠.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아무 변화도 없죠. 근데 I 대신에 SI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랜덤한 속도로 움직이죠.
그 순간 지금인가요? 그럼 당연히 그런 순간은 생기죠. 근데 지속되진 않아요. 계속하면 지속되진 당연히 생기죠. 안 해봤어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이해 안 된다거나. 네, 그러면 하시던 데까지 저장하시고요. 예제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 예제 압축 파일을 푸시면 예제가 예제 폴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어레이 이그젠플스랑 클래스 이그젠플스 있는데 어레이 이그젠플스에 보시면 어레이 그래프 1, 2가 있어요. 이것 중에 1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배열을 이용을 해서 배열에다가 랜덤한 숫자를 0부터 400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를 발생을 해서 걔를 정수로 변환한 다음에 W0부터 19까지 이제 초기화 해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W0부터 19까지 0부터 400 사이에 있는 정수를 넣어주는 거죠. 셋업에서. 그래서 W0부터 19까지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데이터 시각화라는 분야가 요새 되게 뜨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이제 생겨나면서.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가장 기초적인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W0부터 19까지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 렉탱글에 가로 크기에다 적용을 한 거죠. 위스에다가. 그래서 WI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클수록 렉탱글의 위스가 길어지고 작을수록 렉탱글 위스가 짧아지겠죠. 그렇죠?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W0부터 W19까지 안에 있는 숫자를 렉탱글의 가로 길이로 시각화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시각화라는 말이 되게 거창한데 사실은 그냥 어떤 데이터를 도형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극히 그냥 공돌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거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거죠, 사실은. 숫자를 색깔로 표현하거나 숫자를 크기로 표현하는 게 데이터 시각화인 거죠. 디자이너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화내시겠죠. 그게 다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W0부터 19까지 0이랑 400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저장을 하고요. forLoop를 이용해서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배열 안에 있는 요소에다가. 드로우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W라는 배열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에 접근을 해서 이제 색깔을 바꿔주고 있고요. 만약에 WI 안에 있는 데이터가 크다 그러면 밝은 색깔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WI가 클수록 밝잖아요. WI가 이제 길수록 큰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클수록 밝은 색깔이 되고 데이터가 짧을수록 데이터가 작을수록 이제 렉탱글이 어두운 색깔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렉탱글을 그릴 때 WI로 그리기 때문에 WI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렉탱글의 위스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실행을 할 때마다 계속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셋업에서 계속 다른 랜덤한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당연히 배열의 다른 수가 저장이 될 거고 다른 수가 저장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가로로 그린 그래프고요. 어레이 그래프. 세로로 그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어레이 그래프
-2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1이랑 다르게 색깔 값도 랜덤하게 이제 생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길이랑 상관없이 각각의 이제 그래프가 다른 색깔이 될 수 있게, 길이랑 관계없이 지금 색깔이 결정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wi의 데이터를 width가 아니라 height에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y좌표에다가 height에서 이 wi에 있는 데이터를 빼주고 있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를 일단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들의 위치, 이 막대들의 위치가 굉장히 이상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렉탱글의 가로의 위치는 어차피 i가 커질수록 렉탱글의 x좌표도 같이 커지는 건데,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wi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0에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아예 그냥 y좌표를 0으로 고정을 해놓고 그래프의 높이에다가 이제 렉탱글의 높이에다가 wi를 적용을 해놓으면 막대가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뻗어 내려가죠. 근데 아래서부터 위로 나가게 하고 싶으면 렉탱글의 y좌표도 바꿔야 되고, 렉탱글의 y좌표를 적당한 위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위에부터 아래로 뻗어 있는데, 요 놈을 요 막대를 안 나오네. 안 나오죠. 으씨. 에이씨. 요 막대를 요 부분을 아래로 당기고 싶어요. 여기까지 당기고 싶다 그러면 요 놈을 우선 화면의 아랫부분까지 당긴 다음에 요 막대의 높이만큼 다시 올려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빠른데, 네. 요 놈의 막대의 높이가 있는데 얘를 아랫부분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먼저 요 놈을 아예 요 화면의 맨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그리는 건 쉽죠. 어차피 그냥 헤이트에다 그리면 되잖아요, y좌표를. 근데 요 놈을 요만큼 올리고 싶다 그러면 헤이트에서 요 놈의 길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높이만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게, 먼저 wi만큼, 아니네요, 죄송해요, 헤이트만큼 내린 다음에, 그러면 그래프들이 다 여기 그려져 있겠죠. 화면 요 밑에 줄을 기준으로 다 아래로 가 있겠죠. 그래서 헤이트에서 wi만큼 다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높이만큼 다시 올라와서 화면의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겠죠. 네. 두 번째 예제고요. 어레이 비주얼 1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어레이 비주얼 1은 먼저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면 100개의 원이 있는데요. 마우스 커서가 특정 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원이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원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좀 잔상이 남아 있는 이유가 원 안에 들어갔을 때는 레드로 해주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계속 화이트로 필을 해주는데 화이트의 이제 투명도가 10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 번에 흰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좀 반투명한 흰색이 계속 덮여지는 거죠. 위에 덮여서 씌워주는 거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잔상이 남는 거고요. 이 코드에서 핵심은 마우스 커서가 원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검사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원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원을 빨간색으로 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들을 단순히 이제 포르프를 가지고 구현을 한 건데 보시면 어떤 원이 있어요. 이 원의 가로 크기를 2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4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시면요. 40이라고 가정을 하고 원의 중심점이 있겠죠? 얘를 뭐 x1, y1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있겠죠? 요놈은 항상 마우스 커서의 위치는 마우스 X랑 마우스 Y겠죠. 그런데 dist라는 함수가 있어요. dist 함수는 뭐냐면 요 X1, Y1이랑 마우스 X, 마우스 Y 사이에 거리를 구해줘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랑 요 점의 사이의 이제 거리가 만약에 200픽셀이라 그러면 dist 함수 마우스 XY x1, y1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함수는 200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dist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점 xy, 두 번째 점 xy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dist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원이 있을 때 x1, y1 마우스 커서랑 이 x1, y1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요놈의 반지름이 20이라 그랬을 때 요놈이 20보다 커요. 40이라 그러면 다른 말로 dist 함수의 결과값이 40이라 그러면 마우스 커서는 원의 바깥에 있는 거죠. 그쵸? 이 원의 중심점이랑 마우스 XY의 좌표의 사이의 거리가 요 반지름, 원의 반지름 20보다 클 때에는 요 커서가 원 바깥에 있는 거죠. 말이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자, 원의 반지름이 20이에요. 여기 마우스 커서가 있어요. 마우스 커서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재요. 그러면 요 점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L이 20보다 크다 그러면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는 원 바깥에 있는 거죠. 만약에 요 L이 20이라 그래요. 마우스 커서랑 점 사이의 거리가 20이라는 거는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 위에 있는 거죠. 원 이 선 위에 있는 거죠. 만약에 L이 20보다 작다 그래요. 원의 중심점이랑 마우스 커서 사이의 거리가 20보다 작은 거는 그때는 마우스가 원 안에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이용해서 이 dist 함수를 이용해서 마우스의 커서가 특정 원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질문하시려고 손 드신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원을 지금 100개를 그리고 있는데 각각의 이 100개의 원의 x좌표랑 y좌표를 배열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x랑 y의 각각의 요소에다가 값을 초기화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i가 0일 때는 20이고 i가 1일 때는 60이고 i가 2일 때는
100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 60, 100, 140, 뭐 180 이런 식으로 x좌표가 결정이 될 거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로 20부터 몇 가지죠? 180까지 0, 20, 아니네요. 20, 60, 100, 140 이런 식으로 0부터 180까지 위치가 정해질 거죠. 그래서 이 x랑 y를 가지고 일립스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100개의 일립스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100개의 일립스를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원이랑 마우스 커서의 디스턴스를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죠. 디스트. 아까 설명대로라면 요놈이 L인 거죠. L. 그래서 마우스 XY 좌표랑 XI, YJ 이거는 뭐죠? 각각의 일립스에 있는 중심점이 되겠죠. 그렇죠? 각각의 일립스에 있는 중심점이랑 마우스 XY의 디스턴스, 거리를 재서 L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요 L이 마우스의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 20보다 작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제 마우스 커서가 원 안에 있다 그러면 필을 레드로 해주는 거고요. 20보다 작지 않다 그러면 원 바깥에 있는 거죠. 일립스 바깥에 있다 그러면 필을 이제 화이트로 해주는 거고요. 뭐 화이트로 해줄 때 투명도를 10으로 해서 잔상이 남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픽을 만들 수도 있겠죠. 디스턴스 함수.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는 디스턴스 함수인 거죠.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비슷한 그래픽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레이 비주얼 2를 보시면 어레이 비주얼 1이랑 똑같이 구현을 했는데요. 한 가지만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디스턴스 함수를 구할 때 처음에는 원래 마우스 XY랑 XI, YJ의 거리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RX, RY라 그래서 RX는 0부터 400 사이의 랜덤한 숫자고 RY도 0부터 400 사이의 랜덤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 XY 좌표 대신에 랜덤한 숫자랑 이제 계속 거리를 비교를 하면서 그 랜덤한 숫자가 특정한 원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검사를 하는 거죠. 특정한 원 안에 있다 그러면 랜덤한 색깔을 채워주는 거고 있지 않다 그러면 흰색으로 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 그래비티라는 예제가 있죠. 렉탱글을 이제 화면 아랫부분에 튕기게 할 수 있는 예제가 있었는데 걔를 이용을 해서 지난번에는 2개 이상의 이제 렉탱글을 튕기게 하는 과제를 내드렸었는데 사실 2개, 3개, 4개 정도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튕기는 렉탱글이 뭐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일일이 다 변수를 선언을 해서 컨트롤을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렉탱글을 여러 개를 이제 튕기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배열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렉탱글 하나를 튕길 때 변수가 몇 개 필요했었죠? 렉탱글 하나를 튀길 때 렉탱글을 일단 하나 그리기 위해서 X랑 Y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S가 필요했었죠. 렉탱글의 스피드. 그리고 그래비티가 있었는데 얘는 사실상 0.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변수는 3개가 있어요. X, Y, S가 있는데 이 3개의 변수를 만약에 렉탱글을 지금 하나 그릴 때에는 3개만 필요한데 얘를 100개 그린다 그러면 X, Y, S가 300개 필요한 거죠. 100개 필요해서 변수가 결과적으로 300개 필요한 거죠. X, Y, S 100개.
그래서 이놈을 사실은 300개를 일일이 다 변수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배열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배열에 100개가 아니라 10개만 되어 있는데 얘를 100으로만 다 고치면 100개의 이제 렉탱글이 그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10개만 그리는 예제를 보고 있는데 어레이 x는 각각의 렉탱글에 x좌표를 저장해주는 그 배열의 요소들이고요. 어레이 y는 y좌표들을 저장하는 그 요소들이겠죠. 어레이 s는 속도, 스피드를 저장하는 배열의 요소들이고요. 그래비티는 어차피 0.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선언해도 되고요. 셋업에서 어레이 x, 렉탱글의 x좌표를 초기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i가 0부터 9까지 20부터 20이 아니네요. 10부터 190에 이제 렉탱글이 위치할 수 10부터 190에 렉탱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x좌표를 초기화를 한 거고요. y좌표의 초기화는 어떻게 되어 있죠? 0부터 헤이트의 반 사이. 요건 뭐죠? 0부터 헤이트의 반은 뭐죠? 지금 보시면 헤이트는 200이죠. 그렇죠? 헤이트의 반이라는 거는 요놈은 100인 거겠죠. 그래서 0과 100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를 만들어서 y좌표에다 넣어주고 있는 거죠. 스피드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드로우 함수를 보시면 사실상 백그라운드 필 스트로크 렉트 모드 얘는 어차피 다 고정되어 있는 거고 포르프를 보시면 y좌표에다가 계속 스피드를 더해 넣어주고 스피드에다가 계속 그래비티를 더해서 넣어주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그쵸? 그래비티 예제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y에다가 y 더하기 스피드 계속 했었죠. 그리고 스피드에는 그래비티를 계속 더해서 넣어줬었죠. 그쵸? 이렇게 해야 이제 가속도 운동이 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열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y좌표에다가 스피드를 계속 더해서 넣어주고요. 스피드에도 계속 그래비티를 더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줄을 가지고 가속도 운동을 만든 다음에 가속도 운동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화면 바닥에 닿았을 때 튕겨야 되죠. 그 튕기는 걸 위해서 if문을 이제 사용을 했었죠. if문을 사용을 해서 y좌표가 yi가 헤이트보다 클 때, 화면의 아랫부분보다 커졌을 때 스피드를 si의 마이너스를 음수를 곱해서 이제 이동 방향을 반대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어레이 x랑 어레이 y를 그 어레이 xi와 어레이 yi의 결과값으로 렉탱글 xy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10개의 렉탱글이 그려졌죠. 각각의 다른 속도로 튕기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배열 요소의 숫자랑 반복하는 숫자만 바꿔주게 되면 렉탱글의 개수를 간단히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간단히는 아니지만 10개에서 한번 100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x좌표도 100개 필요할 거고요. y좌표도 100개 필요하고 스피드도 100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100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100개의 요소들을 이제 초기화를 해주려면 for loop도 100번 돌려야겠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고 나서 100개의 요소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드로우 안에 있는 for loop에도 마찬가지로 100번 반복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지금 100개의 렉탱글이 생성이 됐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화면이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화면을 좀 늘려주면 100개가 보이겠죠.
지금 몇 개인가요? 100개가 아니라 몇 개 보이는 거죠? 50개인가요? 50개만 보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100개 다 보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열을 이용을 하면 화면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제 개수를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도 살짝 번거로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화면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개수를 바꾸고 싶을 때 각각의 배열의 요소도 다 바꿔주고요. 포루프에 있는 이 반복되는 횟수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요 놈을 한 번에 바꿔주기 위해서 편하게 이제 바꿔주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엘레멘트 넘버 요소의 개수를 아예 하나의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요. 엘레멘트 넘버를 각각의 이제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여기 요소의 개수에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forLoop에도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엘레멘트 넘버만 바꿔주게 되면 반복의 횟수가 바뀌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쵸? 네, 지금 보시는 예제는 사실 배열의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드린 예제고요. 지금 요거랑 똑같은 기능을 배열로 사실 구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 다음에 배우게 될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구현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제를 변형을 하면 좀 더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제, 첫 번째 예제. 첫 번째 그래프 예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지금 그래프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랜덤한 데이터를 코드로 이제 발생을 시켜서 그 결과를 이제 시각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는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긁어와서 시각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쓰일 수 있는 게 가장 뭐 대표적인 게 트위터에서 트위터 API라는 게 있어요. 트위터 API가 뭐냐면 트위터 API가 그 트위터에 있는 개수도 있잖아요. 뭐 리트윗 개수라든지 아니면 뭐 팔로워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들을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그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해 놓은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걸 API라 그러는데 트위터 API를 갖고 와서 뭐 일별 그 리트윗 수를 이제 시각화할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일별 뭐 팔로워 수를 시각화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 배열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트위터 API를 가지고 트위터 API에 어떤 함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갖고 와는 함수를 가지고 요거 WI에다가 다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렉탱글로 시각화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그냥 랜덤으로 지금 생성한 거죠. 랜덤이라는 함수로. 어쨌든 간, 네, 요 예제를 같이 보시면, 네. 요 놈을 int 랜덤 0부터 400이 아니라 얘를 200까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의 크기가 0부터 400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0부터 200 사이에 있겠죠. 그쵸? 0부터 200 사이에 있는 랜덤한 데이터가 WI에 들어갔고 그 WI를 가지고 렉탱글의 width를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0부터 200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요 놈보다 커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렉탱글이.
렉탱글이 요 놈의 그러니까 W0부터 지금 19까지 있는데 여기에 0이랑 200 사이에 랜덤한 데이터가 들어갔고 요 0이랑 200 사이에 있는 랜덤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여기에 0이랑 200 사이에 랜덤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렉탱글의 미스의 크기는 요 크기는 당연히 0부터 200 사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결과 렉탱글이 요 200을 넘어가질 않는 거죠. 화면에서 보시면. 그쵸? 정말 더 단순하게 얘를 그냥 다 10으로 초기화하면 다 10으로 그려지는 거죠. 얘를 200으로 초기화하면 다 200이 되는 거고요. 다 여기 200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W 0부터 19까지는 계속 200이잖아요. 그러면 렉탱글도 당연히 다 200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i 곱하기 20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커지겠죠. 그쵸? 얘를 직접 한번 그려보면 직접 그려보면 자 W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이 들어가고요. W 1일 때는 20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지금 이거 다 이해하신 분들은 제가 드린 예제 가지고 한번 변형해 보세요.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 못하신 분은 보시고 W 2는 40이고요. 계속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W 19까지 넣겠죠? 20까지는 안 가겠죠? 왜냐면 i가 2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여기에는 180이 들어갈 거고요. 그쵸? 그래서 W0부터 19까지 0부터 180 사이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요걸 가지고 만약에 W가 0일 때는 첫 번째 필이 어떻게 돼요? W가 0일 때는 필이 0이겠죠. 렉트는 어떻게 돼요? 0, 0, 0, 20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렉탱글이 그려지는 거죠. 위스가 0이니까 당연히 표시가 안 되겠죠. 그쵸? W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요 for loop 하고 있는 거예요. W가 1일 때는 필이 어떻게 될까요? 0.65네요. 0.65. 1보다 작은 수는 거의 뭐 블랙에 가깝겠죠. 아닌가요? 0.65가 아니라 1일 때는 20이죠? 네, 질문하시려고. 0.65를 곱한 이유는 180 곱하기 0.65가 255에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 끝의 수가 180이잖아요. 200이구나. 죄송해요. 아니네. 저도 헷갈리네요. 0.65를 곱한 거는 그냥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처음에 이 예제는 이 wi에다가 0부터 40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0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는 필이 블랙이 되는 건 당연할 거고 근데 만약에 400에 가까운 숫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400 곱하기 0.65 하면 얘는 20에 2600이 되잖아요. 아니 2.6이 아니라 260이 되잖아요. 400 곱하기 0.65는 260이죠. 요 놈은 255에 가깝죠. 그래서 숫자가 제일 커졌을 때 화이트로 만들어 주려고 0.65로 곱한 거예요. 그럼 매번 그 박스 피를 정해놓고 나서 네. 저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캔버스 크기가 800으로 늘어나면 새로
지금 보면 완전히 렉탱글이 풀로 차지도 않았는데 화이트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반을 나눠줘야겠죠. 65의 반으로. 그러면 0.325. 지금은 되게, 지금 딱 보면 화면의 반에 있기 때문에 회색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번거로우니까 이런 방법이 있긴 해요. 여기 필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 때 위스를 곱하고요. 위스 나누기 255를 하면 헷갈리네요. 저도 위스가 아니고 음, 음, 0.65 400 나누기 255.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클래스를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저번 주에 올려드린 위크 6 교환 보시면 되고요. 네, 이번 주는 클래스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클래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클래스까지 사실상 배우게 되면 프로세싱 커뮤니티에 있는 웬만한 코드는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간혹 이제 처음 보는 함수나 뭐 명령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레퍼런스를 보시면 충분히 뭐 레퍼런스를 보시거나 구글링을 이제 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클래스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예제들을 이제 가져와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배워볼 건데 클래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넘어갔듯이 클래스는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설계도냐 라고 하면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옛날 영화 얘기하지 말고 스타워즈 개봉했죠. 스타워즈 영화를 게임으로 구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수많은 우주선들이 있겠죠. 근데 그 우주선들을 매번 화면에 띄울 때마다 코드로 다 구현해요. 그 우주선을 띄우기 위한 함수들 다 이제 구현하고 변수들 다 선언하고 그러면 하나 띄울 땐 상관없는데 한 100개, 1000개 정도 나오잖아요, 영화에. 그 많은 우주선들을 띄울 때 일일이 다 함수 선언하고 변수 선언하는 게 되게 번거롭겠죠.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하나의 그냥 클래스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설계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 설계도를 클래스 형태로 구현을 해놓고 클래스 안에 생성자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생성자라는 녀석을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설계도로부터 비로소 이제 메모리상에 그 우주선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는 항상 이 클래스로부터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색깔을 처음에 이제 생성할 때 색깔을 다르게 해준다든지 뭐 초기 위치를 바꿔준다든지 크기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이 우주선들을 일컬어서 오브젝트라고 해요. 클래스랑 오브젝트의 관계는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별거 없는 거죠, 사실. 그냥 클래스는 설계도고 이 설계도를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들, 객체들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 컨셉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라는 우주선의 클래스 설계도를 만들게 되면 우주선이 실제로 메모리상에 생기는 걸까요? 생기지는 않겠죠. 설계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제품이 나오진 않잖아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그저 가이드라인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는 아닌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는 요놈들이겠죠. 우주선 1, 오브젝트 1, 오브젝트 2, 오브젝트 3 요놈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이겠죠.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해내면 이 오브젝트들은 사실 인스턴스라는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지금부터는 그냥 클래스로부터 이제 생성한 녀석들을 오브젝트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부분은 그냥 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좀 더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이거와 관련된 개념이 이제 나오니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게 아랫부분이 잘리지. 네, 아랫부분이 좀 살짝 잘렸는데 여기는 괄호 닫기가 써있어요. 교환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클래스를 설계도를 구현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설계도를 하나 정의를 할 때는 클래스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볼이라고 지금 써줬죠. 지금 이 보시는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냐면 우리 처음에 그 조건문 배우실 때 그래비티라는 예제 있었죠. 그 그래비티 안에 있는 그 튕겨 오르는 각각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그냥 클래스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볼이라는 설계도를 통해서 그 튕기는 오브젝트들을 원하는 만큼 이제 생성할 수가 있도록 클래스로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시면 클래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클래스 변수가 있고요. 클래스 함수가 있고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어요.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들을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냐면 오브젝트의 정보, 이제 오브젝트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 이제 그래비티 예제에서 이제 튕겨오르는 오브젝트를 정의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x좌표랑 y좌표 필요했었죠. 그리고 이동을 이제 속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피드라는 변수가 필요했었고 스피드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비티라는 변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클래스 변수로 지금 4개를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함수 부분이 있는데요. 클래스 함수는 뭐냐면 오브젝트의 기능을 정의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그래비티에 이제 튕겨 오르는 기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오브젝트를 표시해주기 위한 드로우볼이 필요하겠죠. 네. 드로우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립스를 가지고 그려주고 있는데 x, y에다가 이제 일립스를 그리고 있어요. 이 x, y는 어디서 왔냐면 바깥에서 온 게 아니라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 변수를 직접 가져다 쓴 거예요. 요 x이고 요 y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클래스 함수로 구현을 할 때 클래스 변수를 직접 그냥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 바깥에서 저 x랑 y에 접근을 하려 그러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이론상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냥 구현을 하실 때는 외부에서도 그냥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게 그냥 처음에 이제 초기까지 이제 설정이 돼요. 어쨌든간 일립스를 그릴 때 클래스 안에 있는 x랑 y를 사용을 해서 일립스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튕기는 기능을 또 만들 때 필요한 게 y좌표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스피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이 스피드를 그래비티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시켜줘야겠죠. 가속도 운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겠죠.
마지막으로 바닥에 튕기는 기능을 만들어줘야겠죠. 바운스라는 기능. 그래서 이 4개의 함수를 구현을 해서 그래비티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이제 선언해주고 클래스 함수를 구현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스를 정의할 때 필요한 부분이 클래스 생성자인데요. 생성자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클래스라는 이제 설계도로부터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지 비로소 이제 그 메모리에 이제 생긴다고 했잖아요. 객체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주냐면 이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성자를 정의를 하지 않게 되면 클래스를 아무리 정의를 해봤자 그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생성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생성자를 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에 생성자를 쓰실 때는 함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함수랑 차이점이 있죠. 왜냐면 앞에 리턴 형태를 안 써주고 있죠. 그렇죠? 보통 함수를 정의할 때는 void를 써주잖아요. 리턴 값이 없어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써줬죠. 아무것도 안 써주고 클래스랑 같은 이름을 써준 거죠. 볼이라고 쓰고 생성자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없이 그냥 빈칸으로 공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생성자 안에서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각각의 변수들을 초기화해주는 코드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구현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x는 처음에 랜덤 wid라고 써 있죠. 그래서 0부터 with 사이에 있는 랜덤한 값을 x에다 넣어주는 거고 y에는 0을 넣는 거고요. 스피드에는 1을 넣어주고 있고 그래비티에는 0.1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랜덤 함수에다가 보통 원래 최소 최대 값을 써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값 하나만 써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었나요? 안 드렸었죠. 어떻게 되냐면 최소 값은 자동으로 0이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보통 랜덤 함수를 쓸 때 최대 최소로 쓰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랜덤 함수를 만들어줘서 리턴을 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최소 값을 안 써주면 무조건 최대 값이랑 그러니까 wid랑 0 사이에 있는 랜덤 함수를 만들어서 x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이라는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클래스 볼이라는 설계도로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 생성자를 호출해서 화면에 볼을 막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이나믹 모드에서 이제 볼 클래스로부터 B1이라는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고 생성해서 각 이제 오브젝트 안에 있는 오브젝트 변수, 그러니까 클래스 변수인 거죠. 클래스 변수랑 클래스 함수에 접근을 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순서대로 같이 보시면 처음에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셋업 위에다가 선언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먼저 어떤 형태의 오브젝트인지 클래스를 먼저 써줘야겠죠. 볼이라는 클래스에 B1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한테 B1이라는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겠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메모리상에 얘가 메모리라 그러면 지금 프로그래머가 막 선언해 놓은 변수들이 있고 뭐 함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볼 B1 이렇게만 하게 되면 사실상 메모리상에 B1이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B1이라는 이름만 지금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B1이라는 오브젝트를 비로소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생성자라는 녀석을 호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서 봤었듯이 이제 생성자를 선언을 해놨었잖아요. 생성자를 정의를 해놨었잖아요. 그 정의된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B1에다 넣어줘야 B1이라는 오브젝트가 그때 비로소 메모리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B1이라는 오브젝트가. new 생성자를 항상 호출할 때는 앞에 new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new라고 하고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B1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코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상에 B1이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변수가 뭐가 있었죠? 플롯 xy 스피드 그래비티 b1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플롯 x라는 변수도 생기고 플롯 y라는 변수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라는 변수도 생길 거고 그래비티라는 변수도 생기겠죠. 클래스 변수만 생기는 게 아니라 클래스 함수도 생기겠죠. 뭐뭐 있었죠? void 드로우볼이었나요? 드로우볼 그다음에 void add speed void add gravity 그다음에 void bounce가 있었죠.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이 안에 B1 안에 이 변수들이랑 함수들이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1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오브젝트 안에 있는 각각의 클래스 오브젝트 변수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변수에 접근을 하려면 그 오브젝트의 이름을 써주시고 뒤에다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점을 찍고 그 안에 있는 변수를 써주게 되면 스피드라는 변수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1 점 스피드를 하게 되면 b1 안에 있는 스피드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 2를 해주게 되면 b1에 있는 스피드 변수에 2를 지금 저장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2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드로우 함수에서 해주고 있는 일은 각각의 오브젝트의 그 이전 페이지에서 구현했던 이제 클래스 함수들을 호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코드인데요. 그래서 add speed, add gravity, bounce, drop 이 4개의 명령문, 4개 이제 클래스 함수를 호출을 해서 화면에 튕기는 B1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클래스 볼. 왜 이렇게 됐지? 네. 지금 클래스를 구현하는 코드만 긁어와서 실행을 한 건데 설계도만 구현해놓고 실행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생기겠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줘야 뭔가 화면에 결과물을 볼 수가 있겠죠. 클래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 클래스로부터 B1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B1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그 스피드는 2로 만들어줬고 B1에 있는 4개의 함수를 다 실행을 한 거죠.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B1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 실행할 때마다 X좌표가 바뀌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B1의 X좌표가 계속 바뀌는 이유는 여기 생성자에서 X를 초기화를 할 때 랜덤한 수로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생성할 때마다 랜덤한 x좌표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일립스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피드는 처음에 원래 1로 초기화가 되는데 셋업에서 스피드에다가 2로 바꿔주고 있죠. 1에서 2로 바꿔줬기 때문에 1로 떨어질 때보다는 좀 더 빠른 감이 있죠. 일립스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요놈을 2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좀 더 크게 해서 확실히 더 빨리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15로 바꾸면 스피드를 0으로 한번 해볼까요? 스피드를 0으로 하면 처음에 아주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B1 안에 있는 그 변수 중에 스피드 말고 다른 걸 한번 바꿔볼게요. Y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냥 Y에다가 뭘 넣는 게 아니라 B1 안에 있는 Y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B1하고 점을 찍어야겠죠. 네. 프로세싱 3.0에서 굉장히 정말로 편리한 도구가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뒤에다가 점을 찍으면 거기 안에 있는 클래스 함수랑 클래스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Y에다가 접근을 해서 화면의 중간 250으로 바꿔주면 화면의 중간부터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이 함수를 4개 이제 실행하는 거에 따라서 일립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튕기는 제 움직임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함수를 다 실행하지 말고 한 개씩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3개를 일단 드로우볼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정지해 있겠죠? 그쵸? 정지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add speed랑 add gravity를 이용해서 y를 계속 바꿔주고 있잖아요. y랑 스피드를.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y는 고정된 값이 되겠죠. y가 고정된 값이라는 거는 일립스가 움직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로우볼을 드로우볼만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add speed를 한번 같이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겠죠. 왜냐면 처음에 스피드가 이제 0으로 이제 초기화가 돼 있었잖아요. add 스피드를 계속 실행을 해도 y에다가 0을 계속 더하니까 아무것도 안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B1의 스피드에다가 뭐 1을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긴 하겠죠. 계속 1로 움직이겠죠. add 스피드에 의해서. 그런데 계속 등속도로 움직이겠죠. 같은 속도로. 가속도로 움직이게 해주려면 B1에 있는 add gravity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속도 운동은 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가속도 운동은 하지만 바운스는 안 하겠죠. 튕기는 거는. 튕기는 걸 이제 튕기는 액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B1 바운스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화면 아랫부분에 튕기는 일립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예제를 한번 같이 이제 따라서 쳐보시고요. 쳐보신 다음에 지금은 B1이라는 오브젝트 하나만 만들어져 있는데 B2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B2를 만들어서 B1이랑 B2가 B2를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B2를 만들고 나서 B1이랑 B2가 다른 색깔, 다른 크기로 표시가 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클래스 함수도 좀 수정을 해야겠죠.